안녕하십니까. 이번 비욘드 스토리지 One More Thing 발표를 맡은 IBM에서 스토리지 기술 영업을 하는 권경진입니다. 이번 세션 동안 작년 레드햇에서 IBM으로 새로 합류하게 된 IBM 스토리지 셀프의 신기술 그리고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대한 C&I의 우정현 상무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오픈 소스로서 많은 분들이 셀프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알고 계시지 못하더라도 이번 자리를 통해서 IBM으로 셀프가 오게 되면서 어떤 신기술들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셀프는 어떤 스토리지 제품인지 좋은 정보를 좀 접하시고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목차처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IBM 셀프가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셀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IBM으로 셀프가 넘어오면서 어떤 신기술들이 적용이 됐는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한 C&I의 우정현 상무님께서 실제 필드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IBM 셀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레드햇에서 IBM이 셀프를 가져왔는지 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제가 좀 신문 헤드라인들을 스크립을 했는데요. 2019년에 IBM이 레드햇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IBM은 몇 년간에 걸쳐서 기업의 전략을 정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정했냐면은 결국 IBM은 AI 그리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서 기업을 변모시킬 것이다 라는 기업의 전략을 정했고, 이런 전략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제품화되는 브랜드가 바로 IBM 스토리지 브랜드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레드햇과 IBM이 함께 AI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용 스토리지로서 내놓은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로 IBM 퓨전 소프트웨어 그리고 IBM 퓨전 HCI라는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IBM 스토리지 셀프가 있습니다. IBM 퓨전 소프트웨어와 퓨전 HCI 제품은 익히 다들 아실 수도 있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 기반의 상용 컨테이너 그리고 VM의 오케스트레이터인 오픈시프트와 IBM의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용 데이터 서비스를 합쳐서 제품화시킨 그런 소프트웨어와 HCI입니다. 퓨전을 통해서 그런 컨테이너 그리고 VM 기반의 MSA 서비스 혹은 가상화 서비스를 다양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하고, 그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을 IBM의 엔터프라이즈용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서비스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 바로 IBM 퓨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드햇과 IBM의 제품을 합쳐서 시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레드햇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IBM이 가져온 제품이 바로 IBM 스토리지 셀프입니다. 이 셀프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즉 상용 x86 위에서 소프트웨어로서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이자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하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더라도 다양한 프로토콜로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IBM 스토리지 셀프이고, 그렇기 때문에 IBM이 레드햇을 인수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결정한 IBM의 전략에 적합한 바로 핵심 제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셀프를 제가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셀프는 결국 SDS,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구조로 AI,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입니다. 당연히 상용 x86 위에서 유연하게 배포가 가능한 SDS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 환경 어디서든 배포가 가능하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더라도
다양하게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용량, 필요한 규모에 맞춰서 유연하게 배포하시고 다양하게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가 IBM cep고요. IBM cep는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확장이 무제한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그래서 더욱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러한 규모에 적합한 스토리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성,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유연하게 적용, 수정이 가능하시고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산된 아키텍처로 단일 장애 지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클러스터 내에서 보장하는 만큼 데이터를 노드를 서버를 유실하셔도 그 안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안전하게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얘기로 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레이드 구조도 복제 혹은 이레이즈 코딩을 사용해서 좀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존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히 IBM cep로 넘어오고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요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안정적인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복제 당연히 돼야 돼요. 그리고 외부 복제도 당연히 돼야죠. 이를 통해서 재해복구, DR, 멀티 클러스터 이러한 고객 요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요구하는 고객 요건을 SDS 스토리지로서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확장성, 이런 신뢰성 이런 것들은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블럭 스토리지, 즉 DB용 아이스카시로 붙일 수 있는 블럭 스토리지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포직스 파일 시스템 플러스 나스 구조의 NFS 이런 식으로 유니파이드 형태로서 다양한 클라우드상의 어플리케이션 요건에 맞춰서 cep를 구축하시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아웃이 자유롭고 스케일업이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즉 하드웨어를 언제 빼도 되고 언제나 다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업데이트 시에 서비스의 중단 절대 없고요. 스토리지의 중단 당연히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IBM이 더군다나 지원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IBM이 cep을 레드햇으로부터 직접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이유입니다. cep를 통해서 AI,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향한 여정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IBM으로 cep가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 업데이트가 버전별로 있습니다. 그 기술 업데이트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인데요. 먼저 하드웨어부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cep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부터 제공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프트웨어 버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버전도 IBM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p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을 받으셔서 좀 더 유연한 용량, 유연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실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HDD 버전 그리고 NVMe SSD 버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HDD 버전에 맞는 그런 역할이 있고 NVMe 버전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요. HDD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대규모 연산에 적합한 모델로서 좀 더 저렴하게 대규모 용량을 다양한 유니파이드 형태로 구축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NVMe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죠. 고성능, 고속연산을 하실 때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각각의 역할과 특색에 맞게 컴퓨팅 파워도 차등을 두었고, 좀 더 유연하게 스토리지 디바이스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HDD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테라, NVMe 같은 경우에는 15.36테라까지 좀 고용량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BM이 그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한꺼번에 제공하는 건 좋아, 그게 단가?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아니죠. IBM이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커뮤니티 버전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했을 때 느끼셨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함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 혹은 소프트웨어로서만 cep을 사용하셨을 때 장애 발생
혹은 책임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IBM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준비했고 업데이트했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IBM이 달려갑니다. IBM이 달려가서 하드웨어 장애든 소프트웨어 장애든 함께 처리를 하고 소프트웨어 셀프, 하드웨어 셀프,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축을 하셨을 때에는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 전혀 없이 IBM이 그것을 책임지고 함께 최적화 혹은 장애 처리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정기, 비정기, 픽스, 펌웨어 이런 부분들 오픈 소스 혹은 소프트웨어 버전만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를 다른 벤더에서 구매를 하시든지 자유롭게 구성은 가능하시지만 결국엔 이런 호환성들을 누군가가 개런티하고 책임지고 누군가가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IBM이 함께 해드리고 고민을 함께 해드린다라는 이야기고요. 셀프가 불안한 소프트웨어고 막 출시된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IBM이 이렇게 함께 하느냐? 아닙니다. 셀프는 2007년도에 이미 시장에서 오픈소스로서 배포가 되었고요. 2007년도면 거의 20년 동안 기술 개발이 되어 온 오픈소스입니다. 근데 IBM은 셀프가 IBM이 향후 AI, 멀티,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로 나가기 위한 스토리지의 핵심 제품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IBM 내에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셀프를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지원하고 핵심 제품으로서 자리 잡고 좀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셀프를 지원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계속 AI,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하는데요. 버전업이 되면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서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버전업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프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이지만 시장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요건이 필수죠. 그래서 이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을 때 오브젝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추려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크게 보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아카이브 존인데요. 앞서 수많은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프로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실 때 특정 클러스터 구간을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때 아카이브 존으로 정책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에 프로덕션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장기 보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셀프 클러스터로 아카이빙을 하시고 그렇게 아카이빙된 데이터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근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변경 불가능한 오브젝트로서 제공이 됩니다. 단순히 아카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변경 불가능한 오브젝트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나 침해, 혹은 침해라 하면은 랜섬웨어죠. 침해 혹은 재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복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별로 아카이빙 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내에 있는 오브젝트 버켓별로 이런 정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아카이브 존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사이징 하셔서 가격 효율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서 요구하는 규정 혹은 관련된 사용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충족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기능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카이브 존에 대한 확장된 기능인데요. 셀프 클러스터 내에서만 아카이브 존을 구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존도 마찬가지로 정책화해서 아카이브 존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셀프 클러스터 내에서 서비스를 하시다가 장기 보관용 데이터가 한번 옮겨가게 되면은 셀프 안에 있던 데이터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 퍼블릭 클라우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가 올라가겠죠. 그 S3 스토리지는 AWS에 있는 S3 스토리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S3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ceph 클러스터끼리 혹은 ceph 클러스터를 벗어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구성을 하시면은 최적의 비용 효율성으로 최고의 성능까지 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좀 합쳐서 기능을 적용을 하시면은 핫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NVMe용, 그리고 보관 주기가 좀 지난 경우에는 HDD용 ceph 클러스터로 올리시고, 그 뒤에 장기 보관용 1년 동안 IO가 없거나 고객이 뭐 쓰기 읽기가 없는 수준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S3로 올리시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시 리콜해서 보지 않으면은 한번 올릴 때에 대한 요금이 훨씬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비용 효율을 좀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뭐 이점을 좀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한번 옮겨간 데이터는 삭제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효율성도 챙기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과 함께 합쳐진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버켓별로 관리가 되고 보관 주기별로 선택을 하셔서 정책을 한번 걸어놓게 되시면은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도 데이터는 알아서 넘어가고 마이그레이션 되고 그리고 아카이빙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고성능 클러스터에서 제공을 받으시는 그런 구조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cep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cep에 주목할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퀵하게 드렸고요. cep는 이번 혹은 매번 업데이트마다 많은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붙어서 cep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기능적으로도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cep가 AI,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의 핵심 제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뒤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2019년 IBM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여정으로 있어서 핵심 파트너 혹은 핵심 요소로서 레드햇을 선택을 했고, 그 뒤에 정책으로서 IBM cep가 발전해 온 것을 보니 우리 정책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스토리지이다 라고 결정을 한 뒤에 cep를 골랐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업데이트는 그대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요. 앞으로도 cep는 핵심 제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IBM의 기술 개발 그리고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즈 케이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문 파트너사인 대한 C&I의 우정현 상무님께서 IBM cep가 어떤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좀 더 현장의 보이스로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해보는구나. 안녕하세요. 대한 C&I의 우종현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희 회사는 리눅스 전문 회사고요. 오픈소스와 기타 리눅스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개발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IBM 파트너로서 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셉을 지원한 이유는 이제 IBM의 파트너이기 전에 저희가 레드햇에서부터 셉을 지원해 왔고요. 현재까지 10년 정도, 10년 넘게 셉하고 글러스터라는 이제 SDS를 지원한 전문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BM과 파트너로서 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셉을 말씀드리기 전에 셉은 오래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거의 20년 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도 개발이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셉과 다른 스토리지와 무슨 차이가 있냐? 다른 스토리지도 S3를 지원하고 블록도 지원하고 파일 스토리지도 지원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 저희 IBM 셉이 가장
다른 스토리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병렬 분산 처리입니다. 분산 처리의 가장 큰 장점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패턴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카이브용 앞에 이제 신기술 적용에 의한 아카이브용이 이제 다시 마이그레이션 돼 가지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셉은 뭐 다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용되는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이런 걸 구축을 하고 제공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제일 포커스를 맞춥니다. 셉을 맨 처음에 만들고 발전을 시킬 때도 셉은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셉을 잘하는 전문 파트너사나 전문 기관하고 같이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게 커뮤니티 버전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버전도 이제 같은 다른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배워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그냥 사용하실 경우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 셉의 용도를 그냥 커뮤니티를 보고 그냥 구축을 하고 셉의 커뮤니티 버전을 보고 요게 그냥 요렇게 시키면 되는구나 하고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처음에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파워풀하게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성능이 요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커뮤니티 버전을 쓰는 것보다 IBM 셉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 제일 많이 쓴 클라우드 쪽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입니다. 클라우드 쪽에서는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제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객들이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다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셉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블럭이라든지 컴퓨팅 서비스, 이미지,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물론 이게 커뮤니티 버전도 포함된 부분이고요. 오픈스택을 사용하거나 오픈시프트를 사용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 그만큼 오래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겁니다. 중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서비스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셉은 3카피나 EC 모드를 이용해서 분산형 스토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대나 두 대가 죽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분산 스토리지 한두 대 가지고 분산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10대를 분산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셉이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노드를 넣어서 x86 서버를 넣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지가 커버하는 동안 이제 트러블이 생긴 노드들을 복구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케이스는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현재 빅데이터나 아주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및 AI용 데이터 레이크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고성능 S3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하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이제 커뮤니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둡을 쓰면은 하둡 파일 시스템 말고 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성이 하둡 파일 시스템보다 셉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커뮤니티를 조금만 찾아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사람들이 무중단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S3용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이제 하둡 말고 다른 빅데이터 케이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한 경우 이제 S3의 지원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S3를 지원하는 솔루션이 많죠. 스토리지도 많고. 그러한 경우 이제 AWS가 지원하는 API에 몇 프로까지 지원하느냐 이 퍼센테이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른 솔루션보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80 몇 프로, 85%에서 넘게는 90% 가까이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BM 같은 경우는 셉 개발자들이 3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WS3에서 개발되는 API들을 바로바로 개발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보다 반영 속도가 훨씬 빠르고 많은 양의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학습을 통한 사용자한테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원하는 AI형 대답을 주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스토리지를 제공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제품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MySQL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이 됐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블럭을 많이 사용했고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풀을 생성을 해서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풀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동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라이브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이제 스냅샷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안정성을 더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VM웨어에 이제 VM웨어 대체용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근데 VM웨어의 백엔드 스토리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VM웨어 대체용으로 KVM이나 어볼트, 뭐 오픈스택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지원되는 백엔드 스토리지로 저희가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둡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전반 앞쪽에 이제 케이스와 되게 비슷한 케이스고요. 대형 유통 고객에 대한 비즈니스 도메인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버전과 연동성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데이터 스트리밍에 대한 성능적인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대체한 죄송합니다. 대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드 파일 시스템을 셉으로 대체함으로써 데이터 용량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멀티 사이트 DR이라고 나오는데 작년인가 이제 카카오가 이제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DR로 이제 멀티 DR로 해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IBM 셋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도 다 커버리지 가능하도록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던 거고, 이제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 빅데이터, 다양한 큰 데이터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 뭐 CCTV나 뭐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무중단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앞에 있는 쿠버네티스와의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준비한 유즈 케이스는 5개 정도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셉입니다. 이제 그 5개를 이제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의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것. 또한 AI나 빅데이터 같은 분석용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블록 IO를 이용한 이제 무중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귀중한 시간 내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